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긴 시끄러우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서 얘기하죠. 아쿠아리움 엘리시온 신입 직원 면접에 최종 합격하신 분 맞으시죠? 일단 우리 아쿠아리움의 직원이 된 걸 환영해요. 직원이 100명이 넘는데도 항상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일단 자리에 좀 앉아요. 차라도 마실래요? 정식으로 인사할게요. 저는 엘리시온 아쿠아리움에서 7년 동안 근무한 매니저 다윈 워터슨이에요. 신입 교육을 담당 중이죠. 이력서를 보니 대한민국 소재의 아쿠아리움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네요. 사상 검증은 딱히 할 필요가 없겠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오신 이유는 하하. 그렇죠. 페이가 세니까. 근데 페이가 센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안전수칙을 포함해서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 퇴사 후에도 절대 함구하겠다는 계약서에는 확실히 서명하셨죠? 좋아요. 우리 아쿠아리움에서 일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설명할 것들은 그리 대단한 건 아니고 여기서 해야 할 업무, 직원용 안전수칙, 구역별 특이 사항 정도예요. 워낙 내부가 넓기도 하고 업무 종류도 다양해서 말이죠. 일단 여기 직원 유니폼 받아요. 흰 줄무늬 군청색 와이셔츠, 회색 조끼, 검정 바지, 갈색 가죽 구두, 그리고 당신 가명 써진 금색 명찰까지.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한 무전기랑 방검복, X2 테이저건, 진압봉도 챙기세요. 이유는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우리 아쿠아리움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해요. 아침 7시 전까지는 출근하셔서 4층 직원 휴게실에서 환복하고 대기하세요. 표본 보관실이랑 해양생물 연구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고요. 연구원들이 많이 예민해서 직원들한테 지랄할 때가 많으니까 연구원들하고는 업무 관련 아니면 대화하지 마요. 그리고 표본 보관실에 그 어떤 표본도 만지지 말아요. 겉보기에 비정상적인 표본이 많기도 한데 표본 망가뜨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죠?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해가 아직 뜨지 않은 새벽에 출근하셨으면 해 뜨고 경비원들이 출입문 열 때까지 기다리세요. 괜히 뒷문으로 기어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말고요. 창문에 얼굴 갖다 대고 실내 보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해 뜨기 전엔 아쿠아리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요. 첫 번째 업무는 매일 빠짐없이 하는 사료 공급이에요. 물고기들한테 먹이 주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거의 대부분의 인력이 동원돼요. 무전으로 지시받으면 고무장갑이랑 고무장화, 방수 앞치마 착용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지하 3층 먹이 창고로 가서 카트에 먹이 싣고 제1의무실에서 진정제 받아와서 카트에 같이 실은 후에 화물 엘리베이터로 카트 올려보내면 뜻. 간단하죠? 쫄 거 없어요. 당신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열댓 명은 같이 할 거니까. 관람 배경 안전 수칙에도 적혀있는 사항인데 중요하니까 또 말해줄게요. 절대 화물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직원용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다니세요.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이거 무시했다가 골로 간 멍청이들이 있더라고요. 화물 엘리베이터에 카트 올려보낼 때 안쪽에서 이상한 게 보이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헛것으로 치부하고 관심 주지 마요. 사료 주는데 진정제가 왜 필요하냐고요? 관람객과 물고기, 직원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니까 의문 갖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요. 물고기가 각성하는 꼴 보고 트라우마 생긴 신참들 많으니까 그런 상황 안 생기도록 하는 거죠 뭐. 먹이 올려보냈으면 이제 물고기들한테 줘야겠죠. 각 전시관 입구 근처에 있는 백하우스 입구로 들어가서 계단 올라가면 수조 윗부분이 보일 거예요. 사료에 진정제 도포하고 수면에 골고루 뿌려주면 돼요. 쉽죠? 발 헛디디거나 해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요. 사료 줄 때 빠지면 물고기들이 멍청해서 사료인 줄 알고 개떼처럼 달려들 거예요. 그 다음은 뭐 알죠? 뒤처리하는 건 질색이니까 조심 좀 해줘요. 칠관은 당신 같은 신참이 하기에는 위험하니까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빼달라고 할게요. 사료 공급 끝나면 앞치마랑 장화, 장갑 벗고 탈취제 좀 뿌려요. 피비린내가 진동할 테니까 이 상태로 전시관 들어가는 머저리 짓은 하지 않길 바래요. 옷에 사료 묻었으면 여분의 유니폼이 있으니까 직원 휴게실 가서 환복하세요. 두 번째 업무는 매일 빠짐없이 하는 청소예요. 1층 물품 보관소에 빛이 된 빗자루랑 쓰레받기로 전시관 안팎할 거 없이 쓸어주고 개걸레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세요. 청소하다 보면 바닥이나 벽에서 혈흔 같은 거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물걸레질해서 지우세요. 천장에 있으면 굳이 닦으려고 하진 말고요. 다 쓴 조명탄 잔해나 그을린 탄피 따위는 모아뒀다가 따로 버리시고 벽이나 바닥에서 총알 자국 나오면 눈에 안 띄게 깨끗이 지워주세요. 간혹 청소하다 보면 시체가 발견될 수도 있는데 침착하게 인상착의부터 확인해줘요.
그리고 절대 시체 건드리지 말고 무전부터 먼저 치세요. 놈들이 시체에 무슨 장난을 쳐놨을지 모르니까. 아쿠아리움 경비나 직원 복장이면 회사에서 수습할 수 있는데 특수부대처럼 각종 무장을 하고 있는 시체는 우리 회사에서 수습 못해요. 최근 자신들을 무슨 요원이라 지칭하는 정신병자들이 야밤에 아쿠아리움을 무단 침입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래요. 특수부대 시체는 무전 치면 알아서 매니저들이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람 같지 않은 꺼림칙한 느낌이 드는 시체를 발견하면 절대 손대지 마세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그거 사람 아니에요. 영층의 흉내쟁이들이 사람을 아주 잘 흉내낸다는 거 알죠? 해당 사체는 예의 없이 소각될 거예요. 만약 손댔다면 그게 이미 무력화되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업무는 전시관 체크예요. 전시관 체크는 각 전시관의 수조 안에 전시된 물고기들이 멀쩡하게 있는지 특이사항은 없는지 점검하는 간단한 과정이에요. 그쪽은 한국인이니까 이변이 없다면 사관에 배정되겠네요. 여기 직원용 사관관리지 침서 받으시고 투입되기 전에 읽어두세요. 제사 전시관 직원용 관리지 침서. 제사 전시관을 진입하는 도중 이질적인 한기가 느껴질 경우 즉시 되돌아 나가십시오. 당일 근무지가 변경될 것입니다. 일본 구역의 인면허가 지나치게 사람과 닮은 얼굴을 가졌을 경우 비치된 작살총을 이용해 신속히 해당 인면허를 사살하십시오. 이후 건져 올린 사체의 머리를 제2의무실로 보내주십시오. 중국 구역의 대형어 수조 안에서 인간의 시체로 보이는 것이 뱅글뱅글 돌고 있을 경우 수습 시도를 하지 말고 해당 구역을 폐쇄하십시오. 그들의 얄팍한 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중국 구역의 아로하나들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한 경우 사관관리팀장인 웨이청 사원을 호출한 후 해당 구역을 폐쇄하십시오. 그것들의 협박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여도 좋습니다. 러시아 구역의 벨루가가 지나치게 윤이 난다면 4층 연구실의 박사에게 이를 알리십시오. 연구원들이 그것을 회수할 것입니다.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 정신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 호출 후 해당 구역을 잠시 폐쇄해 주십시오. 한국 구역의 가물치가 수조 밖을 기어다니고 있는 경우 작살총을 이용해 해당 개체를 즉각 사살한 후 폐기 처분하십시오. 가물치는 물 밖에서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자신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믿고 직원들을 기만하려는 개체가 있습니다. 한국 구역의 수조에서 10m를 넘는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물고기를 발견한 경우 정중히 이곳은 당신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신 후 해당 구역을 폐쇄하십시오. 사관의 수조는 그들을 수용하기에 너무나도 비좁습니다. 아프리카 구역의 시클리드 수조에서 대형 농어의 일종인 나일 퍼치를 발견한 경우 수조 내에 각성제를 투여하여 시클리드의 각성을 유도하십시오. 나일 퍼치의 형체가 사라질 때까지 투여를 멈추지 마십시오. 동남아시아 구역의 수조에서 진행되는 모든 작업은 지미 응우옌 사원의 감독하에 진행됩니다. 그가 부재 중일 경우 동남아시아 구역에서의 작업은 금지됩니다. 다 읽었나요? 다른 전시관에 비해선 그래도 꽤 간단한 편이에요. 보통 출근하고 세 번째 업무까지 마치면 아쿠아리움 개장 시간이에요. 손님 맞이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업무는 개장 시간부터 폐장 시간까지 해야 할 주간 순찰이에요. 우리 아쿠아리움 업무의 핵심이죠. 네 번째 업무는 개장 시간부터 폐장 시간까지 해야 할 주간 순찰이에요. 우리 아쿠아리움 업무의 핵심이죠. 주간 순찰은 경비원의 업무 아니냐고요? 하하, 경비원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순찰 안 돈다는 거 알아둬요. 경비원은 직원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상현상 발생 시 출동하니까요. 순찰 돌다 보면 가끔 안전 수칙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시관 안에서 음식물을 처먹는다거나 술 먹고 들어와서 난동 피우는 정신 나간 인간들 말이죠. 일단 정중하게 제지부터 하세요. 보통 심각한 얼굴로 목소리 깔고 말하면 대충 알아듣거든. 근데 그러고도 소란 일으키거나 난동 부리는 인간들은 바로 제압하세요. 회사에서 다 책임져 주니까 그 사람 살리고 싶으면 머뭇대지 마세요. 필요에 따라서 테이저건이랑 진압봉의 사용도 가능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방검복도 지급됐으니까 잘 챙겨 입어요. 순찰하다가 도움 청하는 관람객 있으면 바로 상황 듣고 무전 치세요. 전시관 담당 직원이 해결할 테니까 아주 위급한 경우 아니면 도와주겠다고 나서지 말고요. 가끔 가다 보면 인상착의가 특이한 사람이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데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말해주는 대로 해요.
일관에서 교정기 낀 여자애가 물고기를 어디서 파는지 물어보면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하세요. 우리 아쿠아리움은 어떠한 생물도 일절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거 잊지 말고요. 그리고 문어 비스무리한 생물 보면 바로 경비 호출하세요. 우리 아쿠아리움은 문어 같은 거 전시 안 하니까요. 고작 문어 같고 호들갑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새끼가 종이접기 하는 거 마냥 사람을 접어버리는 걸 보면 그런 소리 못 할 거예요. 이관에서 직원이랑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데 약간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당신 이름을 물을 때면 무조건 명찰에 써진 가명으로 답하세요. 실망하면서 갈 거예요. 근데 입이 찢어져라 크게 웃으면서 눈에 초점이 없는 채로 다가오면 무조건 튀어요. 당신이 어디서 발설했는지 몰라도 당신 본명을 그 새끼가 알고 있다는 거니까. 경비 호출하고 이관 밖까지 미친 듯이 달려요. 해달이 근처에 보이면 해달 앞으로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새끼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해달이니까. 삼관에서 거적대기 뒤집어 쓴 노인이 구걸하고 있으면 은하 한 푼 적선해줘요. 은하는 삼관 백하우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금고 안에 있으니까 그거 항상 갖고 다니고, 은하 없을 때 마주쳤으면 갖고 있는 동전 아무거나 줘요. 은하 받고 나서는 며칠 동안 안 나타나요. 그 노인 화나게만 안 하면 괜찮으니까 쫄지 말고요. 근데 래프팅 체험을 제안한다거나 먹을 거 건네주면 무조건 사양하세요. 그거 사양 못한 사람들 전부 어떻게 됐는지는 굳이 말 안 할게요. 육관에서 안경을 쓴 백발의 남자가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배회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전치고 테이저건으로 바로 쏴버려요. 벨루가 존으로만 못 가게 하면 되니까 최대한 저지해줘요. 그 다음엔 경비가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육관에서 인어공주가 공연 마치고 나오는 걸 마주쳤으면 깍듯이 인사하세요. 인어공주는 관람객과 직원 모두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편이고 대부분의 물고기들도 절대 복종하는 분이에요. 악감정 사서 좋을 거 없다 이거죠. 아, 그리고 7관, 8관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념품샵 내부에서 붉은색 밴을 발견하면 바로 경비를 호출하세요. 붉은색 밴의 차주가 안에서 팔고 있는 그 어떤 물건도 사면 안 돼요. 그 자는 당신의 상식을 뛰어넘은 것들을 팔고 있을 뿐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대가로 받아갈 거예요. 참고로 우리 아쿠아리움은 매주 월요일 오전에 수조 청소를 해요. 숙련된 아쿠아리스트와 인어공주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당신이 수조 안에 들어가서 청소할 필요는 없어요. 청소 과정에서 나온 오물, 배설물,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고 가끔 나오는 유해를 수습하고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쉽죠? 7관은 안전상의 이유로 모든 청소를 인어공주가 도맡아 하고 있고 8관은 한 번도 청소한 적 없는 데다가 청소할 이유도 없으니까 알아두세요. 아무튼 저녁 7시가 되면 슬슬 해가 떨어질 테니까 그 전에 모든 관람객들을 실내에서 퇴장시켜야 돼요. 최종 순찰은 2배로 꼼꼼하게 하는 거 잊지 말고 관람객의 모든 퇴실이 확인되었으면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5번째 업무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사료를 급여하는 건데 아침과 좀 분위기가 다를 거라는 거 미리 말해둘게요. 해가 저물어감에 따라 물고기들의 공격성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게 당신이 주의해야 할 점이에요. 아침보다 2배는 조심하고 2배는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가끔 수면 위로 튀어올라서 끌고 가는 악질적인 놈들이 있으니까 수면에서 멀리 떨어져서 급여하시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엘리시온 아쿠아리움의 하루 일과가 끝이랍니다. 어때요? 엄청 간단하지 않아요? 뭔가 허전한 것 같다고요? 참,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하마터면 빼먹을 뻔했네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엄청 중요해서 몇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첫 번째, 절대 자정 이후에 엘리시온에 남아있지 마세요. 자정 이후에는 경비들도 경비실에 틀어박혀 있고 경비실을 제외한 엘리시온 내부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도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도와줄 수 없다는 뜻이죠. 또 우리 아쿠아리움에는 주행성보다 야행성 물고기들이 훨씬 많아요. 야행성 동식물이 밤이 되면 하는 게 뭐겠어요? 사냥이죠. 물고기만 위험한 것도 아니에요. 영층의 그짓 깽깽이들이 무더기로 올라와서 인간 행세를 하며 경비들을 노리는데 이 새끼들 때문에 경비실이 아예 장악당할 뻔한 적도 있었죠. 자정 이후에 경비실로 들어오려는 자들을 일체 무시하고 나아가서는 사살해도 무방하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자정에 남게 되었으면 경비실 근처로도 가지 마요. 무조건 달리고 또 달리세요. 적어도 놈들의 주의는 끌 거지만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할 정도는 아니거든. 뭐
놈들이 제일 먼저 노리는 게 당신 발목이긴 할 테지만 순순히 잡혀주진 마요. 적어도 저항이라도 하라고요. 도망치다가 정 안 되겠으면 차라리 이걸 말해줘야 되나? 차라리 팔관 안으로 도망쳐요. 팔관으로 도망치라는 건 죽으라는 거 아니냐고요? 사실 팔관의 관람 배경 안전 수칙에는 과장된 부분이 꽤 많아요. 팔관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시켜서 팔관에 정신병자들이나 간첩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중 하나죠. 3가지 사항만 잘 지키면 팔관은 일관만큼이나 안전한 전시관이에요. 팔관의 심해어들이 항상 굶주려 있긴 해도 우리 같은 인간들보다 영층의 그 새끼들한테 훨씬 관심이 많으니까요. 입구에 놓인 검정 모포 뒤집어쓰기, 후레쉬나 폰 불빛 같은 빛 전부 차단하기, 절대 정숙하고 초심에 구역에 진입하지 않기. 이게 다예요. 거기 안에서 아침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팔관 관리팀장이 찾아내 줄 거예요. 나올 때 실러캔스 수조를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거 잊지 말고요. 당일은 직원 휴게소에서 푹 쉬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정 이후에 아쿠아리움에 남아있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뭘 보든 뭔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한 게 있을 테니까 제발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길 바랄게요. 2번째 주의사항, 이상현상이나 특이점이 생기면 즉시 무전으로 보고하세요. 당신 혼자 그걸 해결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해결하는 게 훨씬 수월하기도 하고 당신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동수상자나 도움을 요청하는 관람객을 발견했을 때도 무전 치시고요. 특히 러시아나 중국 놈들 중에 수상한 자는 없는지 눈여겨봐 주세요. 간혹 빨갱이들이 우리 아쿠아리움의 귀중한 물고기들을 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3번째는 가급적이면 직원용 엘리베이터나 비상계단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직원이 관람객용 엘리베이터 쓰는 건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비상계단은 0층으로 향하는 문이 봉쇄되어 있어서 대부분 직원들은 비상계단을 써요. 4번째 사항은 음식물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말 안 해도 알죠. 식사는 직원 휴게실 안쪽 탕비실에 비치된 즉석식품 드시거나 카페나이아드나 테티스에서 해결하세요. 카페나이아드는 직원 할인이 적용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먹은 뒤에는 꼭 탈취제 뿌리세요. 5번째, 위급 상황에서는 당신 목숨이 최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위험에 처한 관람객을 돕는 것 또한 중요한 임무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영웅 행세하던 멍청이들 중에 1년을 넘긴 경우를 못 봤어요.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으면 도움 요청하거나 1층 의무실 가고 신체 결손과 지정 힘든 일 생기면 무전으로 지원 요청하거나 경비 호출하는 게 여러모로 나을 거예요. 6번째, 절대 제2의무실 내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제2의무실에 갈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하루에 2번 이상 가야 되는 곳인 만큼 이 수칙 좀 지켜주세요. 진정제 받으러 왔다고 말하고 제2의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알아서 진정제 가지고 나올 거고 안전수칙 위반해서 제2의무실로 데려온 관람객은 문 앞에 두고 가면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제2의무실의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진입하려 하는 행위는 의료진과 간호사들의 심각한 분노를 야기할 거고 그 뒤에 당신이 당할 일은 이쯤 하죠. 그리고 마지막, 엘리시온의 매니저 아래 계급의 직원들은 모두 가명을 사용해요. 여기 직원들한테 너무 정주진 마세요. 매니저 달 때까지 본명 밝히는 건 절대 자제해 주시고요. 그거 안 지켰다가 이관의 그 씹같은 흉내쟁이 새끼한테 잡혀서 대체당한 직원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개체는 0층에서 기어나오는 대부분의 흉내쟁이랑 다르게 주행성인데다가 특히 직원한테 집착하니까 각별히 조심하세요. 휴, 듣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고 여기 유니폼이랑 물건들 챙기시고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출근하면 됩니다. 당신 사수가 베테랑 직원인 저라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한마디만 더 하죠. 당신은 죽지 마요. 거지 같은 인수인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를 거예요. 시체 치우는 것도 질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검은 더플백 안에 대충 물건들을 쑤셔넣고 은은한 비린내를 풍기는 매니저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신입사원은 아쿠아리움의 밖으로 향했다. 뒤집힌 세계로의 진입 방법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밖에 없지는 않을 텐데 뭔가 숨기고 있군. 칠흑같이 짙게 썬팅된 세단에 탄 그는 편집증에 걸린 것처럼 연신 주위를 둘러본 후 무전기를 켰다. 중앙정보국 괴이대책본부의 알림. 지우지. 팀 엡실론 소속 요원 황룡. 아쿠아리움 엘리시온의 직원으로 위장 취업 성공. 자세한 사항은
복귀한 후 전달하겠음. 수고했다. 작전 개시에 차질이 생길 만한 사항이나 병력 규모는 전무함. 인어공주와 직원들은 영업시간 종료 후 모두 퇴근하고 병력이라 해봤자 자정 이후에는 경비실에 틀어박혀 있는 경비들이 전부임. 하피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